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아버지 손에 죽는다는 걸 모르고 죽을까봐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일부러 친히 유전자 검사 편지까지 보내주시고 말입니다. 서동주는 허일도의 조문을 온 염장선의 차에 타 그동안 자신의 아버지인 허일도를 시켜 아들인 서동주를 죽이라고 지시한 게 염장선이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단 듯이 말했죠. 어차피 다 들통나버린 염장선은 그래도 사랑하는 후배님 조문은 하겠다고 고집부렸으나 서동주는 인간 같지도 않은 염장선이 허일도의 조문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 같았어요. 과거 아네스 수녀의 장례식 때에는 아직 서동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자인 염장선이 조문 오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이제 서동주는 이조원도 가지고 있는 데다 현직 대통령 이철용과 대산의 차기 회장인 지선우를 자기 편으로 만든 뒤였기에 서동주에게 염장선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서동주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까지 모두 죽인 염장선을 언제라도 응징할 수 있었으나 다만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허일도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복수를 위해 그를 바다에서 구해놓았던 것처럼 염장선 또한 염장선에게 가장 알맞은 복수를 해주기 위해 살려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염장선을 장례식장에서 쫓아내고 서동주가 장례식장에 들어섰을 때 차덕희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상무. 서상무가 여기까지 왜 들어와? 설마 아들이랍시고 상주 자리에 서려는 건 아니지? 여기는 태윤이 자리니까 얼씬도 하지 말고 서상무도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좀 쉬어. 서동주는 차덕희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자 태윤이의 아버지인 허일도가 죽었는데도 차덕희에게서 콩알만큼의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차덕희는 그저 자기와 허태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서동주에게 조금이라도 뺏기게 될까봐 벌벌 떨며 걱정하는 사람으로만 비춰질 뿐이었죠. 서동주는 새삼스레 허일도가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대외적으로는 평범한 시민에서 대상그룹 맞사위가 된 남자 신데렐라로 여겨지며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었지만 실상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불쌍하고 가여운 인생이었을 뿐이었죠. 서동주는 차덕희를 비켜 세우며 말했어요. 차 이사님, 저 상주 자리에 욕심 없습니다. 허일도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 많은 대산에너지 주식 그런 거에도 전혀 욕심이 없습니다. 차 이사님만 모르시는 거지. 저 이미 돈은 차고 넘치게 많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 갖고 가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차덕희는 서동주의 얼굴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그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어요. 서동주는 허일도의 유골함을 한참을 응시하였고 그 유골함을 잠시 빌려가겠다고 말했죠. 차덕희는 또 서동주가 무슨 생각을 하나 싶어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서동주는 차덕희의 팔을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차덕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길, 차 이사님. 지금 제 아버지 유골함 못 가져가게 하시면 대산에너지 주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상주 자리 저 자리에도 태윤이보다 형인 제가 직접 서서 맞이하겠습니다. 차남인 태윤이보다는 장남인 제가 저 자리에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지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이니까요. 차덕희는 유골함을 가지고 가겠다는 강경한 서동주의 의지를 보았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골함을 주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죠. 차덕희는 잡았던 서동주의 팔을 슬그머니 놓았고 그 길로 서동주는 허일도의 유골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실 서동주는 염장선에 대한 복수를 마친 뒤 허일도를 마음 편히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겠단 마음에 그의 유골을 일부러 집으로 가져온 것이었어요. 또한 매일 유골함을 보며 복수에 대한 다짐을 갈고 닦았죠. 아버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항구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총을 한 발 쏘셨을 때 염장선은 마치 CCTV로 우릴 보고 있기라도 한 듯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처음으로 사실을 이야기한 거겠죠.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던 것을 보면 염장선은 주위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미 총을 한 발을 쐈기 때문에 아들이란 걸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를 죽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는 평생 괴로워하며 사는 아버지를 보고 즐거워했을 악마 같은 염장선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반드시 염장선을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이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앞에 그리고 여순호 씨와 제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서동주는 염장선에게 복수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배원배가 납치되고 염장선은 배원배와 민들레 파일을 바꾸자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오기 시작하는데요. 배원배를 형제처럼 생각하는 서동주는 당연히 모든 민들레 파일들을 들고 나갔고 염장선은 옥상에 혼자 올라온 서동주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말을 했죠. 이미 민들레 파일과 함께 서동주도 없애고자
여러 명의 부하들까지 대동한 염장선이었기에 겁도 없이 혼자 올라온 서동주를 보니까 드디어 오늘이 서동주 제삿날이다 싶었던 것인데요. 실상은 서동주가 아닌 염장선의 제삿날이 된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바보 염장선이었습니다. 염장선은 민들레 파이를 불 속에 집어넣으며 말하길, 서상무, 이게 다인가? 복사본이 있는 건 아니겠지? 서동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서동주가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옥상까지 올라온 데는 다 뜻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염장선의 마음을 최대한 안심시켜서 그동안 그가 지었던 죄들에 관해서 서동주에게 다 털어놓게 할 심산이었거든요. 매일 여운남이 선물해준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낯선 시계를 차고 온 것도 염장선의 자백을 녹화하기 좋은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로 바꿔 차고 온 것인데 멍청한 염장선은 그것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옥상을 자신의 부하들로만 채웠기에 한껏 의기양양해진 염장선은 서동주가 리드하는 대로 자신의 죄를 술술 실토하고야 말았으니 서동주의 누나를 죽인 것과 허일도 대표를 죽인 것까지 자백하고야 말았죠. 바로 그 순간 명태금이 작동시키는 드론이 날아올랐고 지금까지 염장선이 털어놓은 죄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고 있단 걸 뒤늦게 알게 된 염장선은 망연자실했어요. 지금까지 염장선은 어차피 서동주는 죽게 될 거고 이곳은 옥상이기에 몰래 설치된 녹음기 같은 것도 없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인데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드론으로 촬영을 당하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서동주는 이미 이철용 대통령에게까지 유튜브 라이브를 반드시 보라고 연락을 해두었었고 남성철 의원과 이광경을 모두 보고 있던 이철용 대통령 기가 차했어요. 남상철 의원이 한숨을 쉬며 말하길, 염장선, 저거 진짜 바보 아니야? 나도 서동주가 우리 고양이 목걸이에 카메라 달아서 완전 증거 빼박 잡혀가지고 꼼짝 못했는데 염장선 저거는 나보다 더 하구만. 나야 들켜봤자 돈 받는 거 좀 걸린 거였지만 염장선 이거는 무슨 살인. 살인에 서동주 죽이려는 살인미수 현장까지 다 찍히고 생중계로 범죄 사실도 자백했으니 세상 바보 천치도 이런 천치가 없네. 한숨을 푹푹 쉬는 남상철 의원 옆에서 이철용 대통령이 왼쪽 다리를 덜덜 떨며 말하길, 저거 지금이라도 방송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염장선 입에서 내 이름이라도 나와봐. 그럼 나 남은 임기도 못 채우게 돼. 천하의 똑똑한 염장선인 줄 알았건만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2조 원을 날리고 오질 않나? 유튜브 라이브로 지죄를 떠벌리지를 않나? 옥상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를 않나? 아니 그 모든 걸 다 찍히지를 않나? 정말 한심한 걸 넘어 걱정되는 정도네. 남상철 의원. 저 유튜브 좀 어떻게 막아봐. 그러자 남상철 의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길, 대통령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저 유튜브 외제잖아요. 외제. 우리나라 힘이 저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 마재열이라는 기자 쟤는 돈도 안 먹혀요. 완전 꼴통에 완전 또라이. 어떻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니까요. 만에 하나 대통령님 이름까지 나오면 그냥 저 영상 다 조작된 거라고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이상 라이브 방송을 보기 힘들던 이철용은 TV를 꺼버리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차하면 염장선을 이철용 대통령 손으로 직접 없애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염장선은 드론을 오른손으로 잡아 옥상 밖으로 던지고는 청구호를 향해 쳤습니다. 구호야. 서동주 없애버려라. 이미 드론도 옥상 아래로 추락한 뒤였기 때문에 염장선의 부하들은 겁을 내지 않고 서동주를 없애겠다며 달려들었고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서동주라고 하더라도 10대 명이 넘는 정예 부하들을 상대하기는 영 쉽지 않아 보이는 싸움이었죠. 자신의 명예를 욕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염장선이 일단 싸움을 멈추고 순순히 건물 아래로 내려갈 거라 생각한 서동주의 예상은 뒤집혀버렸고 눈이 돌아간 염장선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동주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구호야. 뭐하냐. 얼른 서동주를 없애버려라. 내가 저놈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단 하루도 못 산다. 그러니까 저놈을 건물 밖으로 던져버려. 그러자 서동주가 방어 자세를 취하며 싸울 태세를 하기 시작했고 청구호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주며 싸움을 걸자 서동주는 죽을 힘을 다해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염장선의 부하 한 명이 뒤로 다가와 서동주의 후면을 막대기로 내려쳤고 서동주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죠. 그렇게 부하들이 서동주를 번쩍 들어 옥상에서 내던지려던 찰나 새로운 비행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촬영 카메라가 달린 드론 수십 대가 청구호와 부하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건너편 건물 전광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생중계로 진행하는 흥분한 마재열 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 중 개인 드론을 소장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서동주와 염장선이 있는 옥상으로
자신의 드론을 직접 날려 촬영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한두 대의 드론이 아니라 수십 대의 드론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동주 상무를 또 옥상 아래로 던져버리려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정말 염장선은 정신 나간 인간이네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동주 상무는 반드시 무사할 겁니다. 염장선의 부하들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실시간 방송된다고 생각하니 서동주를 건물 아래로 던질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는 계단 아래로 도망갔어요. 옥상에 남은 염장선만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 파악이 끝난 청고원은 염장선의 팔을 낚아채고는 억지로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염장선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끌려 내려가는 추접한 모습만을 보여주고야 말았죠. 서동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기자 또한 오늘 중계된 이 방송의 녹화본은 염장선에 대한 살인 미수 증거 자료로 검찰에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방송을 마쳤죠. 서동주를 구하러 옥상 위로 올라오던 명태금과 배원배는 서동주를 보고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동주는 얼굴이 다 망가져버린 배원배와 드론 촬영 아이디어를 준 명태금을 끌어안으며 모두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배원배와 명태금은 서동주로부터 염장선이 허일도에게 서동주를 죽이라고 시킨 뒤 허일도가 총을 한 발 쏘고 난 다음에야 서동주가 친아들이라고 알려줬다는 사실을 듣고는 염장선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며 치를 떠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동주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낸 것도 염장선이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배원배와 명태금 모두 자기 일처럼 분노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염장선의 복수를 함께 완성하겠다고 약속해주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모두 보고 있던 염장선의 아내 성보연은 왜 그동안 염장선이 서동주를 그렇게까지 불편해했는지 그 이유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추성현이 서동주란 사실을 안 성보연이 집에 초대해서 서동주에게 밥 한 번 먹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마저 싫어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가 어색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철천지 원수인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염장선에게 서동주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오던 것이었는데요. 이제 성보연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보았고 모든 잘못은 염장선에게 있다고 판단했어요. 서동주야말로 염장선 때문에 억울하게 아버지와 누나를 잃은 안타까운 청년이었죠. 성보연은 염장선 몰래 서동주를 집에 초대했고 서동주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며 염장선 대신 자신이 사과하겠다며 서동주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성현아, 아니 동주야. 어렸을 적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너도 나를 잘 따랐고 이 집도 좋아했단다. 만약에 내게 아들이 있다면 너 같은 아들을 갖고 싶다고도 생각했었어. 그래서 너를 한 번은 꼭 성현이로서 안아보고 싶었고 너한테 바깥 양반 대신 사과도 하고 싶었어. 그 인간은 반성이란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성현이 너한테 절대 사과를 안 할 거거든. 그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에 내가 정말 미안하다. 성보연은 서동주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어쩌면 염장선이 악마로 변하기 시작한 게 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서동주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성보연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바깥 양반은 부성애가 뭔지를 몰라?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이라고 평생 알고 살아왔거든. 그래서 너랑 허일도 대표에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마음껏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시간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바깥 양반이 이렇게 악마로 변하진 않았을 텐데. 성보연은 거의 의식을 잃다시피 흐느꼈고 서동주는 그녀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성보연은 서동주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 바깥 양반에게는 혼외자가 있었어. 나와의 사이에서는 아이가 안 생겼는데 웬 다른 여자하고는 아이가 생겼던 거지. 하지만 남편을 잃을 게 겁이 난 내가 그 여자한테 한 번만 더 내 남편 앞에 나타나면 아이와 함께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고 무섭게 협박을 했었단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 협박이 잘 먹혔어. 그렇게 그 모자는 세상에서 사라졌지. 그 뒤로 자식을 갖고 싶지만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 바깥 양반은 자식에 대한 정도 모르는 냉혈한 악마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야. 오히려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이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기까지 했지. 어쩌면 허일도 대표와 널 이간질한 것도 그런 질투심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몰라? 서동주는 성보연에게 그 아들이 누구인지 물었고 성보연은 한때 유명했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아나운서 지영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서동주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음처럼 서 있었습니다. 차강천 회장이 지선우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볼 생각도 안 했건만 왜 그런 기본적인 검사조차 하지 않고 차강천 회장의 말을 믿은 건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엉성하게 일처리를 한 것이었어요. 서동주는 당장 지영수에게 달려갔어요.
성보연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봐야만 했죠. 지영수는 마시던 커피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서동주에게 말했어요. 서상무님,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랑 선우 이 집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거 다 서상무님이시잖아요. 서상무님 하나만 믿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염장선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지영수는 갑자기 서상무를 믿고 의지하는 척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주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길 지영수 씨 무언가 이상하기는 했었어요. 왜 갑자기 염장선과 손을 잡았는지 둘이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건지 모든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그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네요. 두 분이서 과거 깊게 사귀던 사이는 맞으시죠? 지영수는 매섭게 돌변하며 싸한 목소리로 쏘아붙이길 누가 그래요? 염장선이 그래요? 염장선 그 인간은 미친 인간이에요. 어떻게 우리 선우가 염장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래요? 우리 아들은 차강천 회장의 아들이에요. 서동주는 염장선과 지선우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결국 다 들통나게 될 일이라고 말하며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지영수는 몸이 안 좋다며 방에서 나가달라고만 했죠. 지영수는 방에 홀로 남아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성보연이 서동주에게 이야기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지영수는 염장선이 말했을 거라고 판단했고 도대체 언제부터 염장선이 지선우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 있었는지 소름이 끼칠 뿐이었어요. 성보연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나서 염장선 근처에는 20년 동안 가지 않다가 최근에 전화를 하고 한 번 만난 것뿐인데 그때만 해도 분명히 염장선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으니까요. 은퇴한 국정원장인 염장선의 아들이 되기보단 대상그룹 회장의 아들이 되는 것이 선우에게 100번 1000번 나을 거라고 판단한 지영수는 서동주가 염장선과 지선우의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 염장선을 없애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영수는 염장선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용한 별장에서 따로 만나자고 불러냈죠. 염장선이 와인을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지영수는 고급 와인을 준비했고 그 안에 한 방울만 먹어도 심장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독약을 넣었습니다. 지영수는 염장선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지선우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허일도가 죽고 나서 대상그룹의 분위기만 염장선에게 알려주고 와인 한 잔을 꺼냈죠. 하지만 염장선은 웬일인지 와인을 마시지 않았죠. 염장선이 지영수를 의심하면서 말했어요. 지영수 씨,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원래 아나운서 시절부터 목 관리해야 된다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숲속 별장에 불러서는 와인부터 마시라고 재촉을 해대니 왠지 이 와인은 마시기가 싫으네요. 지영수는 염장선을 노려보며 눈치 겁나 빠르다고 속으로 욕을 했어요. 하지만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니니 일단 염장선을 돌려보내자고 생각한 찰나 염장선이 지영수에게 독이 든 자신의 와인잔을 건네며 마시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죠. 지영수 씨, 이 와인에 독이 들었을 리도 없고 지영수 씨가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그래야 우리 사이에 생긴 이 불신도 모두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영수는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오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을 했고 염장선은 지영수의 입에 와인잔을 갖다 댔죠. 이걸 안 먹으면 염장선의 의심을 받게 되고 먹으면 죽게 되니 지영수는 당황해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지영수 입에 와인이 흘러 들어가려던 찰나 어디선가 총알 하나가 날아와 와인잔이 깨졌죠. 쨍그랑 와인잔은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고 염장선이 인상을 쓰며 총알이 날아온 쪽을 쳐다보자 그곳에는 지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선우는 장난스러운 얼굴로 말하길 우와, 강남역 사격장에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사격 연습한 실력이 전혀 녹슬지를 않았네. 염장선이 깜짝 놀라 소리 질렀어요. 야, 이 미친놈아. 10cm만 더 옆으로 갔으면 나나 내 애미 얼굴에 구멍이 났어. 지영수 또한 놀라서 소리를 쳤죠. 선우야,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 총은 또 어디서 난 거고. 빨리 내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가. 지영수는 친부자 관계인 염장선과 지선우가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그러자 지선우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까 동주 형이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말이에요. 어쩐지 나 얼굴이 차강천 할아버지랑 너무너무너무 안 닮았잖아. 그래서 항상 이상하기는 했는데 말이야. 지영수는 지선우에게 헛소리 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고 지선우는 염장선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염장선 씨, 오늘 좀 죽어주셔야겠어요. 염장선 씨가 계속 살아계시면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는 없잖아요. 염장선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지선우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상그룹 차기 후계자인 저희 미래에 진짜 아버지인 당신이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장선은 지선우와 지영수 얼굴을 번갈아 봤고
지영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크앙하고 눈물을 터뜨려 버렸죠. 지영수로서는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됐어요. 바로 그때 총알 한 발이 더 날아와 염장선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염장선은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지선우는 염장선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버지, 그럼 이만 편히 가십시오. 그렇게 지선우는 한 발의 총을 더 쐈습니다. 염장선은 허일도와 서동주가 마지막 순간에 서로가 부자 관계인 것을 알고 괴롭게 죽고 죽이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업보를 본인이 그대로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한번 갖고 싶었던 아들이 내게도 있다는 걸 안 순간 결국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염장선은 인과응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싶고 죽으면서도 자기 삶이 후회될 뿐이었죠. 심장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염장선, 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줄 부탁드려요.